자, 농지법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농지법에서 세 번째 테마가 농지의 이제 이용 규제인데, 이제 대리경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분 의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지면 대리경작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는, 처분 의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경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은 시군구청장님이 이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유효농지가 있으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신 경작할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리경작. 자, 대리경작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뭐 지력 증진을 위해 휴경하거나 연작의 피해가 예상될 때, 그래서 연작의 피해가 예상되면 1년 정도는 휴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대기 상태, 이런 농지는 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경작을 안 정하고,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대리경작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경작을 지정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이웃의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군구청장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유유농지가 있으면 대리경작이라는 걸 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대리경작은 시군구청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 농업인의 신청 같은 걸 받아 경작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자는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보시면, 자, 누구를 1차적으로 하는 건지, 1차적으로 자, 인근에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1차적으로 하고, 자, 이 사람이 곤란하면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대리경작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1차적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같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대리경작은 지정 예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 정도 이내의 기간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소명을 못하면 이제 대리경작자가 지정이 되고, 대리경작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대리경작이 이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경작은 지정 예고를 하고 10일 정도 이내에서 이의 신청 기간을 주고, 이의 신청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으면 대리경작자를 정하고, 대리경작자 기간은 따로 기간 안 정하면 3년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대리경작을 이제 중지신청, 대리경작 요거는 이제 대리경작자의 의무, 요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대리경작자의 의무인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이렇게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농지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령을 거부하면 이제 공탁을 하는 거죠. 자, 대리경작자가 90%를 가져가고 10% 정도만 농지 소유자한테 2개월 안에 지급하는 게 대리경작자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대리경작을 중간에 이제 끊을 수도 있죠. 중지신청. 농지 소유자가 내가 대리경작 1년 당해보니까 좀 안 좋다 그러면 스스로 경작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시군구청장한테 중지신청을 대리경작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중지신청을 하면 바로 대리경작이 이제 중지조치가 나가는 거죠.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을 하려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할 것을 시군구청장님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군구청장님은 신청이 들어오면 1개월 안에 중지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자가 이제 농사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했을 때는 중간이라도,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에 이제 임대차 사유 같은 게 있는데, 농지 임대차 사유.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는 법으로 정하는 딱 사유가 있을 때만 이 농지 임대차,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지를 임대차의 사유는 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할 수도 있고, 상속받은 사람이 아까 농업 경영을 안 하고 10,000제곱미터는 가질 수 있으니까 이때도 농지의 임대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인허하는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쭉 읽어보시다가 뒤쪽에 가보시면 이런 거. 자, 징집이나 뭐 질병이라든가 취약 같은 거, 선거로 뭐 공직 취임, 3월 이상 치료, 그 다음에 3월 이상 국외 여행, 이런 것들이 국내 여행으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3월 이상 국외 여행 같은 경우면 농지 임대차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60세 이상 고령이 되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도 경작 기간이 5년 이상은 넘은 사람한테만 임대차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농지 임대차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 이모작 같은 걸 위해서 여기 이제 8개월 정도 이내에서 임대 사용대 같은 거 할 때도 농지 임대차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요 8개월 이내 정도까지 이렇게 임대차, 사용대차 사유할 때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 요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여기 이제 3년보다 짧은 경우는 3년으로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 주택임대차는 주임법에서 2년이 최단기간인데, 농지임대차는 이렇게 3년 정도를 최단기간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자,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가 잘 되는 농지는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절대 농지를 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죠. 우리 농업진흥지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이 농업진흥지역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진흥구역하고 농업의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농업진흥구역은 실제 이제 경작을 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경작지에서 이제 이 주변 땅들이 보호구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을 도와주는 땅이 이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경작이나 재배,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자, 제가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농업진흥구역과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갈라지는데, 여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허용되는 행위. 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경작이나 재배, 실제 농사 짓는 거, 농업진흥구역이 실제 이제 경작하는, 대규모로 이제 경작하는 땅이니까, 그 주변 땅들은 보호구역이고요. 그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경작, 재배, 온실,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축사나 곤충 사육하는 거, 농지개량 사업 같은 농업 생산 행위, 농업 생산 같은 것들 관련된 행위 4가지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9가지 행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9가지가 여기 보시면, 자,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산물 시험 연구시설, 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그 농업인들을 위한 주택, 그 다음에 국방, 군사, 하천, 제방, 문화재 같은 것들, 주로 공익적 건물들하고 농사 짓는 것. 자, 지금 여기 보십시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실제 농업 관련된 행위 4가지에다가 예외적으로 9가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에다가 9가지를 추가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농업보호구역 쪽으로 가보시면요.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금방 배웠던 거,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관광농원, 주말농원,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어요.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에서는 못하고 보호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농업보호구역이 좀 더 규제가 약한 겁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관광농원, 주말농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양수장, 정수장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니까 이런 2, 3, 4번은 보호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호구역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자, 테마 5번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 농지 전용은 여기 보세요. 전용 허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용 협의, 관청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용 신고, 농업인들을 관련 건물들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새로 개정된 내용이 다른 용도로 농지를 썼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썼다가 다시 복구하는 조건으로 받는 게 허가라는 게 생겼고, 여기 새로 생겼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썼다가 다시 복구하는 전용 신고라는 게 생겨서 이런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같은 거를 지을 때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다가 다시 이제 복구하는 걸 약속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이 5번이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를 다음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 축산업용시설, 이제 가설 건축물로 농수 축산업용시설 같은 걸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현장사무소라든가 뭐 광물이라든가 골재를 채굴하기 위한 시설들은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눈썰매장이라든가 지역 취장은 타용도 일사용 신고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 5가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주제만 잡아주시면 농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